오늘은 조만간 발주를 이제 시작하는 카타르 LNG 운반선 이슈에 더해서 만약에 조만간 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처럼 이제 머지않아 LNG 운반선 시장의 빅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그 트리거는 뭐가 있을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극 항로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제 최근에 LNG 이제 이 산업 내에서는 큰 이슈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타르발 LNG선 발주 이슈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이슈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건 아니고 뭐 나온다고 했지만은 이제 드디어 이제 발주가 시작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인 이유는 바로 이제 LNG선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못 쫓아오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일 없으면 이번 이벤트에서 이 국내 조선사들이 대거 이제 수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가운데서 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뭐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도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 이슈에 더해서 뭐 저번에 이제 탄소 섬유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풍력 발전 부분을 보면 약간 이제 고부가 가치 파트인 이 풍력 블레이드 재료 이제 이쪽에도 좀 걸쳐 있어서 같이 상승을 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최근 흐름 추이는 이 본업인 LNG 본행제 부문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중공업도 좀 같은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조만간 발표될 이제 계약 건수에 따라서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심리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는 이제 실제 수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좋아지는 건지 수주 건수를 보면서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NG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해당 산업에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벤트를 보고 진입을 하셨겠지만은, 근데 한편으로 해당 섹터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리는 또 다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극 항로 개항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재 이 그러니까 LNG 운반선 산업 로직을 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천연가스의 수요가 더 늘어나면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 역시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배를 이동시킬 것인 만큼 여기에는 이제 쇠빙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쇠빙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쇠빙선을 수주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메인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들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제 한국카본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로직이 있는 것이죠. 뭔가 이제 그럴듯한데요. 뭐 어떨까요? 정말 이 로직대로만 가면은 이 수혜가 맞을까요? 일단 이제 그 점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기사를 이제 하나 보시면, 이제 현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 얼음이 녹는 길,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제 배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타이밍도 딱 맞았다는 게, 최근에 그 수에즈 운하 물류 대란이 좀 벌어지면서 한동안 북극 항로에 대한 가치가 뛰어나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이쪽 산업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배의 어떤 형태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쇠빙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노선 거리가 짧은 북극 항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방법으로 이제 쇠빙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조만간 러시아가 이 길을 좀 본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제일 수혜를 입게 될까요? 물론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화물을 빨리 받게 되는 유럽도 수혜라면 수혜겠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대부분 그러니까 수출에 좀 의존해 있다 보니까는 이번 이제 북극 항로 루트를 통해서 부산항이 최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배 같은 경우에는 이 동남아 지역 밑으로 이제 아래로 지나갔지만 이제는 이제 북극이 있는 위로 지나가는 게 더 거리도 짧고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물론 당장 이건 뭐 내년부터 북극 항로로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극에 아직까지 얼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으로 한 여름에만, 현재는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이 루트를 항해를 한다고 하지만 조만간 2030년이 되면 연중 운항이 가능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커져서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제 여러 산업 중에서 단연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는 이 얼음을 부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쇄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선사가 당연히 이제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단에 있는 부품사들 역시도 이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후판 가격 때문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지만 이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좀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몇 년 뒤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때 이제 단연 커지는 산업은 이제 국내 쇄빙 LNG 운반선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력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LNG에 대한 수요 역시도 크게 꺾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물론 이제 중공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만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산업들, 특히 이제 한국화본 같은 기업들에게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를 중심에 놓고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북극 항로가 이제 개항이 되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건 맞는데 사실 이제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이긴 했는데요. 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극항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가 가는 거리를 계산할 때는 여기 이제 노트라는 개념을 좀 적용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1노트라는 거는 1시간에 이제 1.85km를 가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LNG선 같은 경우에는 한 18에서 19노트 정도를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환산해 보면 시간당 한 35km 정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4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쇄빙선의 경우에는 이제 현존하는 가장 좋은 이제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4에서 5노트밖에 못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환산하면 이제 1시간에 10km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항로를 잘못 진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잘못 진입하기라도 했을 때 후진했다가 다시 이제 나아가는 경우에는 다시 얼음을 깨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제 이 그림만 보시고 이제 현재 항로보다 북극 항로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짧아졌지만 이제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진다고 한들 속도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조만간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항된다고 해도, 또 개항된다고 했을 때 이 LNG 시장이 커진다는 건 다 언론 플레이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조만간 북극 항로가 열리고 쇄빙 LNG선의 발주량이 늘어나면 이제 그에 맞춰서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처럼 이제 보온 보냉 설비 분야의 수요는 이제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확장성이 무한대로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 쇄빙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 된다면 현재 그 LNG선 상단에 막혀 있는 그 성장성이 뚫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든 뭐 원자력이든 이런 방식으로 쇄빙선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결국에 이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재 국내 LNG 운반선 조선사들, 그리고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카타르 LNG 운반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머지않아서 발주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맞춰서 산업이 증가하는 만큼 기업 사이즈도 커질 텐데,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자력 추진 쇄빙선이 나온다면 그 상단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LNG 운반선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한데 이 LNG 추진선 시장은 왜 커진다고 하는지 그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진 이 에버 기브노 좌초 사건 때문이라도 조만간 LNG 추진선 시장은 커질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당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이제 LNG 선박들의 수요가 증가한 이유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박들이 사용하는 연료 중에는 이제 벙커CU라는 게 있죠. 대개 이제 유전에서 뽑은 원유를 이런 때 끓는 점에 따라서 휘발유, 제트유, 그러니까 이런 돈이 되는 기름들을 먼저 뽑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기름들을 이제 중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긴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중유는 다시 A급에서 C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C로 갈수록 낮습니다. 그러니까 급이 낮은 거죠. 그래서 급이 낮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불순물도 많고 이제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럼 이제 선박들은 이제 좋은 기름들을 놔두고 이제 왜 C급 기름, 그러니까 가장 질이 낮은 이제 CU를 쓰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선박은 이제 엄청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저렴하고 싼 이제 C등급 기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름을 저장하는 그 기름통을 벙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둘을 합친 단어가 바로 이제 벙커CU인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벙커CU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불순물이 많은 저질 기름이다 보니까는 이제 매연의 배출량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벙커CU를 쓰는 그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당 이렇게 이제 내뿜는 매연 같은 양의 경우가 이 덤프 트럭 50만 대 분량의 이제 매연 나온다고 하죠. 또 이제 여담으로 이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불어오지만 이제 부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초미세먼지의 50%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부산 항해 오가는 이제 배에서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단 이런 부산항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의 벙커CU를 쓰는 배들이 이제 각 나라의 항구에 드나들 때마다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IMO에서 이제 매연 배출 기준을 강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규제가 가해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매연을 쉽게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바꾸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 방식의 단점은 이제 매연을 줄인다고 이 벙커CU가 아닌 다른 기름을 쓰다 보면 이제 운항 원가가 올라간다는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이 스크러버라는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스크러버라는 거는 일전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이제 매연을 바닷물로 씻어서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도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 대기 중으로 내뿜는 매연은 줄어들지 몰라도 이제 매연에 씻겨진 물이 바다로 배출되면서 이제 바닷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그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들에 대한 이제 입항 금지가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이 오염수를 배 안에 보관하는 이 폐쇄형 스크러버를 쓰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오염을 막을 수는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것 또한 역시 한계가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배 안에 오염수를 보관할 이 물리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간만큼 이제 화물을 많이 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관된 오염수도 결국에는 이 바다에다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항구를 오염시키지는 않겠지만 넓게 보면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등장을 한 게 바로 이제 LNG 연료를 쓰는 방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LNG 연료를 쓰면 이 벙커CU를 쓰는 것보다 100분의 1 수준의 이제 매연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LNG를 연료로 사용해서 운항하는 배를 이제 LNG 추진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LNG 추진선과 LNG 운반선은 다른 거죠. 이 LNG 운반선은 쉽게 말해서 이제 기름을 실어 나르는 이런 유조선 같은 개념이고, 이 LNG 추진선은 이제 LPG로 움직이는 가스 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LNG 운반선보다 이제 LNG 추진선 가격이 30% 정도 더 비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수주만 할 수 있다면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는 선박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조선 3사만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중국도 그 LNG 추진선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수주를 시작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중국 최대 조선사인 이 중국 선박공업이 프랑스 이제 쉬잼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23,000개를 실을 수 있는 이 대형 컨테이너 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7년에 이제 수주를 했는데 2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 이제 배를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납기회를 2차례나 연기를 하면서 1년이 지난 2020년 9월에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납기를 제대로 못 맞춘다는 거는 특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년씩이나 지연이 됐다는 거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때 수주한 이 16척의 선박 중에 마지막 15번째 그리고 16번째 선박은 배를 인도하기로 마감한 그 일자의 2달보다 그러니까 2달 먼저 인도에서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런 게 바로 국내 조선소들의 기술력인 거죠. 그러니까 꼭 신박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기술력인 것입니다. 그럼 LNG 추진선은 단점이 없을까요? 현재 LNG 추진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연료를 넣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부산항에 도착한 이 LNG 추진선이 연료를 보충하려면 현재는 그 여수나 통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화물을 내리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LNG 연료선이 이 추진선 옆에 딱 붙어서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아직 연료를 넣어줄 전용선이 한 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한 척에 한 500억 정도를 하는데 이런 전용선을 만드는 기업한테 150억 원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LNG 추진선에 대한 좀 개괄적인 배경 설명이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좌초된 이 에버기브노와 LNG 추진선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한 그 에버기브노는 일본의 그 이마바리 조선이 2018년에 인도한 배인데 이 개방형 스크러버가 설치되어 있는 배입니다. 개방형 스크러버라는 거는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운항을 하면서 매연을 씻어 바닷물에 버리는 방식인데 현재 근데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 때문에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이 스크러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버기브노는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매연을 물로 씻어서 바다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에버기브노는 어떻게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될까요? 일단 운하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스크러버를 못 쓰게 하니까 스크러버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크러버를 안 쓰면 대기 중으로 엄청난 매연이 나오겠죠. 하지만 매연을 발생을 시키면 분명히 이집트에서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비싸기는 하지만 매연 배출이 안 되는 이 저유 황유를 임시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큰 문제는 그러니까 매연은 안 나올지 몰라도 엔진에 큰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은 상태가 되는 건데요. 따라서 벙커시유를 사용해서 운항을 하다가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이 저유 황유를 연료를 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에버기브노 엔진이 뻗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강풍까지 불다 보니까는 바람에 배가 밀리게 됐고 결국에는 이 사진처럼 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화물도 높이 싣다 보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바람을 맞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는 배가 더 강하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이 수에즈 운하 에버기브노 사건을 보면서 특히 일본 선사가 이 피해 보상금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보면서 선사들은 이 스크러버에 대한 강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처럼 저렇게 스크러버를 못 쓰게 하는 곳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개방형 스크러버 장착을 금지하는 항구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국내 조선 3사가 이 LNG 추진선 기술에 대한 혜자가 있는 만큼 이 LNG 운반선 수주 이후에는 LNG 추진선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LNG 추진선 시장이 커지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